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 김순자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7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조금 길지만 끝까지 보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김순자 할머니는 거실에서 KBS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잠깐만. 여기 좀 봐. 뭔데? 사업자금 대출 받는 거야. 엄마가 연대보증인으로 이름 좀 올려줘. 할머니는 평생 도장을 함부로 찍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다가 집까지 날릴 뻔한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민수야, 이런 거 위험하다며. 아버지 때 일도 있고.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 나는 아버지랑 다르고. 3개월만 있으면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 민수는 40대 중반으로 그동안 여러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 모두 망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부 지원 사업이야. 100% 성공한다고. 얼마나 되는데? 많지 않아. 그냥 형식상 이름만 올리는 거야. 할머니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 했지만 민수가 재촉했어요. 엄마, 빨리 해야 해. 은행 마감 시간 있어. 결국 할머니는 30년 만에 다시 연대보증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식을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온 대출 승인 통지서였어요. 대출 금액 5천만 원, 월 이자 250만 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말한 작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던 거죠.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5천만 원이라고? 엄마, 걱정하지 마. 다음 달이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월 이자가 250만 원이래? 엄마, 그건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는 훨씬 적게 나와.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연락은 뜸해졌고 대신 다른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전 8시 첫 번째 전화. 김순자 씨죠? 대부업체 미래캐피탈입니다.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연체요? 무슨? 민수 씨가 2개월째 이자를 안 갚고 있어요. 연대 보증인이시니까 할머니가 갚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500만 원이고 하루에 15만 원씩 더 붙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10통씩 독촉 전화가 왔어요. 오전 6시, 오후 10시 가리지 않고 전화벨이 울렸죠. 어느 날 오후 할머니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순자 씨 계시죠? 문을 열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미래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연체금 회수차 왔어요. 저는 그냥 보증만. 연대 보증인도 똑같아요. 지금 원금 5천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7,20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연락도 안 되고 사업장도 문 닫았어요. 이제 할머니가 책임지셔야 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집이라도 있으시죠?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갚으세요. 남자들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대부업체 사람들이 와서 7천만 원을 갚으라고 해. 엄마, 좀 기다려. 지금 어려운 시기야. 어려운 시기가 뭐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엄마, 소리 지르지 마. 나도 답답하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어쩌자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갚아? 엄마, 집이라도 팔든지 해야지.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집을 팔라고 하다니요. 민수야, 정신 차려.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엄마, 그럼 어쩌라고? 내가 지금 망했어. 빚만 2억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너 형 일로 엄마가 큰일 났다. 엄마, 뭔 일인데?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저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빠듯해요. 형이 저지른 일에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민호야, 그리고 엄마, 이제 성인이시니까 본인 일은 본인이 해결하세요. 둘째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큰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영이 문 앞에서 막았어요. 어머니, 지금 민수 없어요. 미영아, 나 좀 보자고 해라. 이 일 어떻게 하자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려워요. 민수가 사업 망해서 우리도 빚만 2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머니, 도장 찍으신 건 어머니잖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희 도우려고 찍은 거 아니야? 어머니, 이제 성인이시니까 본인 책임은 본인이 지세요. 저희도 아이들 때문에 바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둘째 며느리 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 일에 저희가 왜 책임져야 해요?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김순자 씨 법원입니다. 집 압류 통지서 받으세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 압류된다는 통지서였어요. 30일 내에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에 붙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5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생각을 하니 막막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나들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잤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협심증 증세예요.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할머니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순자 씨, 우리도 민수한테 당했어. 뭐라고? 민수가 우리한테도 투자하라고 해서 500만 원씩 줬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 우리만 5명이야. 총 2,500만 원 떼였어.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동네 주민들까지 속였다는 거였어요. 순자 씨도 피해자지만 우리도 돈 돌려받아야 해. 할머니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옆집에 사는 박정숙 씨가 김치를 들고 왔어요.
정숙 씨는 30년 전부터 할머니와 친하게 지낸 이웃이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할머니는 처음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정숙 씨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털어놨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순자 씨 너무 걱정 마. 우리 현우한테 말해볼게. 그 오후 정숙 씨가 아들 현우를 데려왔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돌봤던 그 꼬마 현우였어요. 현우는 이제 40살이 되어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민수 씨가 할머니를 속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도장 찍은 건데. 할머니, 사기 피해자는 연대보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상의해 볼게요. 이틀 후 또 다른 방문자가 왔습니다. 20년 전 할머니가 과외를 봐줬던 소영이었어요. 할머니, 현우 오빠한테 연락 받았어요? 소영은 이제 32살이 되어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선 건강부터 챙기세요. 제가 정밀 검사 예약해 드릴게요. 소영아, 고맙긴 한데 검사비가.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현우가 변호사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김 변호사님이에요. 사기 전문이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민수 씨가 할머니께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속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민수 씨를 사기죄로 고발하고 할머니는 사기 피해자로 신고할게요. 그럼 연대 보증 의무가 면제돼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가 할머니 명의로 다른 대출도 받았어요. 뭐라고? 신용카드 5장에 각종 대출까지 총 1억 2천만 원어요. 할머니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억이 넘는 빚을 진 거였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것도 모두 사기예요. 할머니 동의 없이 한 거니까요. 일주일 후 현우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가 경찰에 체포됐어요. 뭐라고?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할머니 말고도 20명한테 같은 짓을 했대요. 총 피해액이 5억 원이에요.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된 건 슬프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김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연대 보증이 모두 해지됐어요. 할머니는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셨어요. 그럼 7천만 원 갚을 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집 압류도 취소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벗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와 소영이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희가 3년 전부터 할머니 계좌에 매달 용돈을 넣어드렸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모르시게 매달 10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6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소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의료비 명목으로 따로 5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우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밖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밖에는 새 차가 서 있었습니다. 중형 세단에 빨간 리본까지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명의로 해뒀어요.
보험료며 유지비며 다 저희가 낼게요. 이제 어디든 편하게 다니세요. 할머니는 감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네 며느리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구속됐다면서요. 그래.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했어요. 다시 집에 와서 같이 사세요. 둘째 며느리 은정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진짜 가족들과 살겠다. 할머니는 현우와 소영이 구해준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층 집을 현우가, 관리비와 생활비를 소영이 담당했어요. 가사도 우미도 주 3회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30년 만에 다시 땄어요. 70세의 말이죠. 할머니 운전 정말 잘하세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수가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을 했지만 거절했어요. 진짜 자식은 따로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1년 후 할머니는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할머니를 외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소영도 연애 중이고 할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갈 거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차에서 음악을 틀고 웃었습니다. 인생이 70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심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김순자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현우 씨와 소영 씨는 여전히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출소 후에도 할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